자, 이번 시간에는 꼭 기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것만은 기억하자. 자, 나만의 스토리 보여주기. 즉,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나. 자, 어떤 얘기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평범하게 똑같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았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나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나만의 이야기로 소재를 좁혀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 살펴볼게요. 먼저, 자,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먼저 작성을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이 성장 과정이나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통 시간적 순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는 어떤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런 것을 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 쓰기 전에 이번 항목에서 나의 키워드는 성실함이다. 인내심이다. 이런 키워드를 먼저 정해주세요. 우선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키워드를 먼저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앞으로 면접과도 마찬가지죠. 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항상 두괄식 혹은 양괄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는 포인트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두괄식으로 작성을 한다. 예를 들면 요즘에 에세이형 문항에서는 본인이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사례를 쓰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사례는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에피소드의 5요소, 배경, 문제점, 나의 노력, 결과, 배운 점 이렇게 맞춰서 작성을 해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두괄식으로 포인트는 반드시 처음에 주장을 한다. 자, 아시겠죠?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사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 있는 소제목을 작성하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다 보면요. 이 소제목이 없는 자기소개서가 아직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제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제목을 항상 처음에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소제목을 제일 처음에 작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요. 자, 쓰다 보니까 소제목이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다시 해보자니 또 소제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에피소드를 먼저 작성을 하세요. 자, 주장과 근거, 사례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글을 보고서 소제목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신문 기사나 책 제목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선 본문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개성 있는 소제목. 어느 정도는 소제목을 보고 본문이 암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성 있는 소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 자, 다음 중요한 거. 자,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예요. 자, 추상적인 표현은 no. 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얘기냐면 범위가 넓게 광범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얘기가 아니라 좁혀줘야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때요?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죠. 많은 의미를.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저는 몇 학년 때, 대학생 때가 아니라 대학교 몇 학년 때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체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재는 가능한 좁혀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하고도 겹치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자, 저는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지원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저는 어떤 단체에서 몇 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나와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준 거잖아요. 범위를 제안했어요. 자, 거기서 겹치는 경우는 훨씬 적겠죠. 그래서 광범위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자세한 감정 묘사는 삼가한다. 뭐라고 돼 있죠? 감정을 절제하고 쓴다. 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사실 위주예요. 자, 팩트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정에 치중해서 감정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만 나열을 해주고 감정 상태도 최대한 간략하게, 담백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써주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뭐 그때 매일매일 잠도 안 오고 어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는 거는 소설이나 그런 부분에 더 어울리겠죠. 자, 마찬가지로 너무 좋았어요.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럴 때도 이런 성과를 갖고 왔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결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고 두 번 다시는 못 잊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는 면접관이 읽었을 때 너무 본인의 성과에 자아도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사실하고 간결하게만 표현을 하고 그 나머지 평가는 면접관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포인트 기억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각 항목별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면 크게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사회 경험, 그리고 동기 및 포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각 유의사항 조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는 일단 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주체가 나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어떤 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를 어디에 데려가셨고 항상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부모님이죠. 그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예요. 부모님 소개 아니에요. 자, 심지어는 부모님 말씀이 별로 안 나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체가 나인지 그거를 반드시 부모님 얘기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2번째는 단순 나열 금지. 여러분,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거를 했고요. 중학교 때는 어떤 거를 했고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도, 즉 컨셉어, 주제어도 안 나와 있겠죠. 자, 반드시 성장 과정도 단순 나열, 모든 일대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대학 시절만 나와도 되고요. 한 군데만 나와도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설정해서 에피소드와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단순 나열 금지. 자, 시간적 아니고요. 키워드 설정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자,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우선 구성을 1번처럼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장점, 2가지식으로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주장을 했어요. 자, 이에 따른 근거. 자, 장점이 발휘된 에피소드, 사례죠. 자, 그래서 저의 장점은 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긍정성이 발휘된 사례를 이제 에피소드 요소를 갖춰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이겠죠. 자, 단점은 무엇입니다. 너무 치명적인 건 쓰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거 써주셔야겠죠. 자,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점이 발휘돼서 뭐 이를 망친 사례를 막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극복 노력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례가 아니라 내가 극복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자, 극복 노력은 여러 가지일수록 좋고요. 또 어떻죠? 그쵸? 측정 가능한 거. 행동.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노력하는 거. 그 다음 기간, 숫자 이렇게 측정 가능한 거를 함께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순서 장점, 사례, 단점, 극복 노력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 얘기한 거 극복 노력은 여러 가지 측정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 제일 유의사항입니다. 자, 사회 경험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여러분 그 에피소드, 그쵸? 에피소드 5요소가 전부 다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간략하게 쓰는 거. 자, 언제는 무엇을 했고요. 언제는 무엇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얕게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자, 양보다는 질이 좋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나 2가지를
많으면 이제 2가지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험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피소드 5요소가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경험에서 반드시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겠죠. 이 결과랑 성과를 최대한으로 강조를 한다. 자, 강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치, 숫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2번째는 비교. 자,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네, 퍼센트, 뭐 전달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적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역대랑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 자, 마지막으로 동기 및 포부입니다. 자, 동기 및 포부에서 여러분 간과하는 게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나와요. 즉, 회사랑 직무에 대한 동기가 다 나와야 돼요. 자, 왜 고객 상담 직무인지, 그 다음에 왜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자, 이 2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요. 항상 보면 회사에 대한 칭찬만 쓰거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얘기만 쓰거나. 자, 이런 직무에 대한 이야기만 썼다 그럴 때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말고 라이벌사에 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얘기만 썼을 때는 그럼 이 직무에는 왜?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 2가지가 다 드러나주는 게 좋습니다. 회사랑 직무 2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부는 구체적으로. 자, 입사 후 포부에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분야의 고객을 뭐 대해보고 싶다. 어떤 방안을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실현 가능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제안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각 항목별 작성 요령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에피소드 5요소, 그 다음 항목별 유의사항 잘 참고하셔서 매력있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